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뒷부분도 같이 들어볼게요. 로 고치려고 이렇게 식습관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446명이 나왔어. 대박인 거죠. 이거 확실한 거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문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와이프가 또 결핵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식습관 개선법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나은 거야. 이제 이게 이슈가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상원에서 이 박사님이 갖고 있는 저 식습관 그 방법을 우리 미국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우리 미국민들이 암이나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다. 이걸 연구 이렇게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자라고 미국 상원에서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이게 잘 됐으면 미국의 식습관은 달라졌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제약회사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네, 저거 저렇게 되면 제약회사 망하잖아요. 그 제약회사의 태클에 의해 무산돼 버렸어요. 네, 저게. 그래서 저분의 저런 내용들을 쓴 게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맞나? 우리 책 있잖아요.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 맞나요? 잘못된 식생활 성인병 맞나? 거기에 보면 미국 상원 영양 보고서가 나와요. 그 내용이 거기에. 저런 내용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막스가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 몸에 쌓인 뭐다? 독소다.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전부 독소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저기 뭐예요? 아토피, 비만, 뭐, 저 다 독소예요, 독소. 예. 그러니까 저 질병이라는 거죠. 저게 밖에 생기니까 피부로 나왔죠. 안에 생기면 염증이 오래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요. 예. 임상의 대상자가 450명이었는데 당시 불치병처럼 걸리면 많이 그죠 사망에 이르던 이 결핵이 영양을 골고루 보충해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446명이 완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 사실을 미상원에서 이 논문을 국민들에게 적용했더라면 미국의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죠?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 했어요? 제약회사가 왜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걸 알면서 그죠? 건강하게 하려고 또 약을 만들어서 팔면서 막았을까요? 확실한 이 정보를 묻어버렸을까요? 그죠? 자연적으로 우리 그 생태계 그 원리 그대로 운영되는 그 원시 자연 그 속에서 자란 식물 속 영양소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약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취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식물 영양소만이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 정보를 빼앗기지 않고요. 이제 식물이라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땅이 오염되면 식물도 같이 오염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농장을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프로슈머로서 또 마케팅을 맡아 하고 있는 또 회사에 우리가 파트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장이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이 농장 너무 멋있죠, 그죠? 유튜브에서 뉴트리라이트 농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른 진짜 좋은 영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공유해 드릴게요. 음, 이, 이 농장은 생태계 농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농장인데요. 그래서 윤작이라고 해서 작물을 종류대로 처음에는 콩을 심고 그래서 땅에 질소를 불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는 다른 작물, 다른 작물, 다른 작물 이렇게 땅으로부터 영양을 얻는 그 식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면서 하는 걸 윤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또 땅이 쉴 수 있도록 4년에 한 번인가? 그러면 4분의 1이 이렇게 땅이 있으면요. 농장이 큰 4분의 1로 나눠서 4분의 1씩 한 번, 그거 이제 충전할 수 있도록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막대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땅에 영양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렁이라든지 또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해충은 진딧물 또 나쁜 그런 농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을 잡기 위해서 매 이런 거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험에서 말한 것처럼 영양이 병을 낫게 해잖아요. 독소를 없애서 그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나오는 식물 중에 가장 영양이 많은 부위와 많은 시기에 작물을 취해서 또 우리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적인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우리가 주로 먹는 먹거리에는 가공식품에는 방부제도 많이 들었고 발색제라든지 향을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 감미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 변형콩 그거 제 인스타그램에 GMO 그 부분을 찾아보면요, 이 유전자 변형 할 때 동물의 유전자랑 식물의 유전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콩 같은 거는 농약을 뿌려도 안 죽어요. 잡초들은 죽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 그런 유전자가 없었잖아요. 그럼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좋으냐면 아니라 그런 교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프랑켄푸드라고 한대요. 우리 프랑켄슈타인 그 사람이 왜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걸 영혼 없는데 살아 움직이는 거는 왜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처럼 그죠? 우리 몸이 봤을 때는 그런 영양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70여 가지 이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34가지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 인스타그램에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각종 튀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음식들에 있잖아요. 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너무 그런 가공식품에 노출되어 있어서 요즘 애들은 정말 라면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나중에 정말 몸에 지금 요즘 애들 정말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일반 농작물에서는요, 이런 영양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랑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식물 원료가 원료로서 합성한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실제로 몸을 치유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김명옥 이더님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누구나 다 선망하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으로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2가지 암이랑 13가지 질병이 발생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뉴트리라이트 식품을 먹고, 이 농장에서 만든 그 식품을 먹고
그분은 완치됐었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피부랑 이런 게 생기가 막 돌잖아요. 진짜 이분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내용을 약간 공유해 드릴게요.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해적 구만리 경제적 고난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암이 2번, 질병 13가지를 13년간 겪으면서 정말 많은 병원, 한의원, 정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저의 질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그 순간에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유트리라이트였습니다. 유트리라이트, 홈케어, 퍼스널 케어 여러 가지 제품을 경험을 하면서 저에게 13가지 질병이 싹 다 낫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구정관계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진실과 감동과 경험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6개월 만에 SP가 되고 거기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동반하면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면서 본 캐릭터의 5번째 바로 한국아메이의 글로벌 수석 다이아몬드로 현재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농장이랑 본사는 구글로 찾아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스폰서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찾아서 보고 신기해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사진처럼 대기업의 그 CEO라든지 연예인들도 몸이 느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최정환 씨가 먹는 거는 암의 유산균이고 또 그 뭐지 밀크시슬 간에 좋은 네 그거랑 뭐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라이트의 식물성 프로틴 매니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농장의 원료로 만든 화장품 중에 이제 피부의 산화를 막는 그런 비타민C 세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연예인들은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자료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저도 올해 45살인데 그 아메이 알기 전 3년 전보다는 피부 이런 것들이 훨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친구들 입으면 이렇게 눈꺼풀 이렇게 처진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건강도 훨씬 그때보다 좋아졌고요. 그래서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건강식품이 건강식품으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는 진짜 너무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배부른 굶주림 상태가 많다고 하거든요. 음식은 막 넘쳐나는데 그 속에 우리 애기 몸에 꼭 필요한 그죠 필수 영양소들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살 빼고 싶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굶지 말고 영양을 충분히 채워서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로 이어지는 거죠. 주로 과식을 하고 중독이 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이 바로 이 현대사회의 사람들에게 딱 먹힌 초정상 자극이라는 거죠. 자연식품들에서는 맛있는 음식은 이꼴 몸에 좋은 건강한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굉장히 고도로 가공된 가공식품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맛과 영양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생겨요. 정제된 탄수화물에다가 설탕 때려 넣고 나트륨 때려 넣고 합성 향미료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인공적으로 맛있고 좋은 향이 나게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먹지만 내 몸은 오늘 하루치 채워야 되는 영양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 되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딱딱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갈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진짜 필요한 영양소 못 먹었다고. 나 더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바로 과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주로 과식을 하고 중독이 되는 이 영상은 이 배고픈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 애들이
말이 엄마랑 안 통하면 애들이 방황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몸이 하는 신호, 그걸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배가 고프다는 거는 몸에서 영양소를 들라라는 거. 영양소를 보충해달라, 음식으로 먹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몸이 그 영양소를 받아서 치유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데 배고프니까 뭐 빵도 먹고 맛있는 걸 먹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죠. 먹고 나도 뭔가 허전하고, 또 뭐 밥 먹었는데 그 다음에 커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또 케이크 먹고 계속 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당분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다 지방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몸의 신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 몸이 필요해서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는 몸에 넣어달라는 그 영양소는요, 그런 미네랄이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세한 영양소인 거죠.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단백질부터 먼저 꽉 채우고 그 다음에 필수 미네랄이랑 비타민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식물 콩으로 되는 프로틴 있어요. 그거를 2스쿱을 해서 빡빡하게 태워서 그거를 먹으면서 더블 X 한 번 먹을 분량이나, 아니면 뭐 그때 컨디션 따라서 뭐 2배로 먹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먹는 거죠. 그래 먹고 좀 있으면은 포만감이 꽉 차고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몸이 다 받았잖아요. 그럼 별로 다른 게 하나도 안 땡겨요. 그래서 참는 게 아니라 별로 딴 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뭐 단백질이라든지 단 거라든지 그런 걸 별로 안 찾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닐라 라떼는 사실 좋아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지방으로 쌓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거거든요. 이게 뼈의 99%, 혈액의 1%가 있는데요. 그 일반 우리가 먹는 빵이나 이런 데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밀가루 이렇게 pH 용액에 실험해보면 까맣게 변해요. 그러니까 몸을 산화시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표백제들도 그렇고 밀가루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이제 알칼리로 바꾸기 위해서 피에서 이제 그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소진돼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안 먹어주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몸에서 그걸 깨서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담석정이라든지 그런 몸에 돌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요. 자꾸 깨 나오면 뭐 이렇게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런 나중에 더 큰 질병으로 몸의 회복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피 속에 마그네슘이랑 칼슘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짜증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담당해요. 그래서 칼슘이 피를 보내기 위해서 심장을 꽉 짰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심정지거든요. 그래, 응급의학 중에 심장정지가 오면 마그네슘을 투입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 의사분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한 번씩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생명하고 직결되니까요. 근데 이왕이면은 산화칼슘보다는 해조류나 이런 자연에 있는 칼슘으로 된 거를 보충하는 게 좋아요. 심장 같은 경우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심정지 중에는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그 전에 이렇게 눈꺼풀이 떨린다든지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방금 보신 사진은요, 그런 미네랄이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사진이군요. 그게 실제 임상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논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포가 산화되면 해성처럼 이렇게 이 동그란 세포에 꼬리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있어요. 그럼 이게 손상된 세포거든요. 근데 이 미네랄이랑 식물에서 얻어서 합성한 이 미네랄이랑 그 비타민이 들어있는 이 더블 X라고 하는 이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미네랄 보충제 식품을 8주간이죠. 8주간을 먹였더니 이 꼬리가 없어진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예쁘잖아요. 뒤에 사진이, 그죠? 그래서 이거 그 DNA 손상된 DNA 복구한다는 거를 식약청에서 지명 광고에 낼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DNA 손상된 DNA가 복구된다는 거는 이게 병든 노화라든지 그런 거는 손상된 DNA가 자꾸 복제되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DNA가 복구된다는 말은 몸의 상태가 점점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김명옥 리더님 같은 경우에도 그 공무원 생활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피부가 생기있고 몸이 건강해진 게 그런 원리거든요. 이런 입증된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이 더블엑스가 유일해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또 많이 건강해졌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왕 이렇게 제품을 선택할 때 자기 몸에 맞는 거, 필요한 거, 좋은 거, 효과 있는 것들, 흡수력이 높은 것들로 이렇게 선택해서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표는 일일 영양 기준 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 이 정도는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섭취량은 작지만 그걸 그래서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음식물을 통해서 안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각종 호르몬이라든지 호르몬계라든지 신경계 이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그만큼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충해주는 이 기준치를 100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영양소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60, 30,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60은 몸을 청소하는 데 쓰거든요.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내보내기까지, 오염된 피를 다 걸러서 깨끗하게 내보낼 때까지, 그리고 음식으로 들어온 것을 소화해서 시켜가지고 몸에 흡수시키기까지 그런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있잖아요. 부산물들, 안 좋은 부산물들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청소해주는데 60%를 쓰고요. 그게 남아있으면 우리 몸을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30%는 이제 손상된 몸을 치유하는데 30%를 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모발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데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거를 우리 몸이라고 했을 때 영양 100을 딱 채워줘야지 60%는 독소 제거하고 30%는 치유하고 나머지 미용에 쓴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먹는 게 만약에요 100%가 아니고요 50%만 먹어요. 그러면 영양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0% 갖고는 몸에 있는 독소도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10%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유도 안 되고 뭐 피부가 부석해지고 다크서클이 생기고 이런 게 되겠죠. 그죠? 노화가 오고. 그죠? 그런데 이 10% 모자란 이런 날들이 하루면 괜찮지만 그 다음날 우리가 보충이 되냐면 안 그렇거든. 식습관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밖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몸에 독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염증이 심각해지고 이게 계속 유지되면 세포를 계속 공격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노화도 계속 진행되고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큰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몸 장에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그리고 장에 유산균들이 먹을 수 있는 식이섬유를 보충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물이거든요. 물. 실제로 요즘은 7대 영양소로서 물이 들어간다 하고요. 이게 물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게 물 자체가 영양소거든요. 그 안에 70여 가지나 그 자연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바위를 타고 강으로 가서 그걸 정수해서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거기에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게 7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우리 몸의 물은 70%거든요. 70%. 그래서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자기 체중을 계산해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2리터 정도 좋은 물을 드셔야 되거든요. 한 번 먹는 물이 있잖아요. 길게 체류하는 거는 28일간 정도 몸에 있대요. 그래서 먹는 즉시 체액에 흡수되고, 또 체내에서 우리가 먹는 물 속에 있는 그 산소가요, 혈액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혈액을 그 세포로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혈액 속에 산소를 그 세포로 공급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산소가 없으면요, 우리 세포 조직은 죽어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물을 드셔야 되는데, 좋은 물에 대한 조건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알고 물을 선택해서 먹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물 속에 용존 산소량이 많아야 되고요.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살아있는데,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살아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나쁜 건 다 걸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물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역삼투압 정수기 물인데요. 그거는 물이 아니라 이게 몸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보여드린 유튜브 자료를 찾아보시면요, 이 물 자체가 벌써 산성수인 거예요. 우리 왜 비산성수 오면 머리 빠진다고 일부러 안 피해 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산성수를 몸에 넣어주면 70%를 산화시키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화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 혈액이 뭉쳐져요. 혈전이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적혈구가 이렇게 막 잘 움직여요. 그 사이로 백혈구가 이렇게 다니면서 나쁜 세균 잡아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산성수는 암이 자라기 좋은 몸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은 이 역삼투압 정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처음에 제가 강의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 게요, 이 역삼투압 이 물이 왜 몸에 안 좋냐면, 몸에 있는 알칼리, 그러니까 생체 리듬을 탁 깨버리거든요. 근데 70%나 되니까 이게 타격이 심한 거죠. 몸이 멘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바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는 강에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바다 물고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니면 강에 있는 물고기를 바다 물고기에 넣어놓으면, 바다 물에 넣어놓으면, 그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횟집 앞에 이렇게 가면 막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피부가 막 썩든지 짓물러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몸도 이 물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이제 그 신체를 연구하니까, 그런 산성수 물을 먹었을 때는 몸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몸속에 원래 있던 영양소를 빼와서 소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pH도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산성도를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좋은 물의 조건에 맞는 산소는 살아있고 미네랄은 있으면서 몸에 나쁜 것들은 걸러주는 걸, 그런 400여 가지나 물속에 그런 게 있다네요. 나쁜 것들이, 종류들이 그렇게 있다네요. 그래서 그거를 걸러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30년이나 걸렸고요. 이 자료 이따 공유해둘 건데 보시면요, 이 천여 명의 연구진하고 영양학자들이 30년이나 걸렸대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맞추려고 개발하고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세계 특허가 120개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를 고르려고 그러면 NSF 있잖아요. 인정을 몇 개 받았나 그거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메 안에 정수기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이스프링이에요. 이스프링이 유일하게 그 대구 물사태 때도 가브라 하물을 걸러줬거든요. 그때 본사 강의에서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데요. 가브라 하물이 바다로 치면은 약간 해파리 같이 있잖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 그런 종류래요. 그래서 일반 필터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구 물사대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정작 몸에 필요한 미네랄은 그러니까 그런 독소를 빼주는 미네랄은 없고 또 몸을 나쁘게 하는 발암물질 그거는 또 못 잡아주고 그래서 그런 사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막 이렇게 뭐 마트에 물이 다 매진이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다크 워터스라는 그 영화 보면 그게 이제 두폰사가 그 가브라함물을 어느 이제 하천에 내려보내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게 남자들 고환암에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직격타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시끄러워지고 정수기 우리 수돗물 안에 가브라함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99.99%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지구 인구의 99.99%가 체류 몸속에 가브라 함물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가되면 그게 발병이 되겠죠, 그죠? 그 이스프링 아메 정수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우리 신체에 우리 몸에 좋은 물을 공급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기술력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수기 업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이 생겼을 때 일정량 연구개발비에 투자해서 그 몸에 나쁜 정수기 자꾸 만들고 연예인 써서 광고할 게 아니라 정수기 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음원에서 그 제약회사 이야기 생각나죠, 그죠? 그게 그 제약회사만 그럴까요? 그 경우에만 그럴까요? 있잖아요. 어, 대구 물사태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들이 바브라함으로 못 끓는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업 정지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 경고를 하든가 그래가지고 그걸 그럴 수 있도록 하든지 못 끓는 건 안 팔려야 되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죠? 근데 어때요? 뭐 정부도 크게 터치 없고 그건 버젓이 그냥 또 팔리고 있고 근데 그게 이런 책자에도 찾아보면요 그 산성화된 그 물이요 국민들 몸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 현미경으로 보면요 이런 뭉친 피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나중에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얘긴데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생활비로 또 쓰고 뭐 렌탈 필터 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돈은 돈대로 쓰고 나중에 아프면 의료비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벌었는 걸로 또 병원비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중고를 겪는데 그냥 또 유야무야 묻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좀 싸하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그죠?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 그 너머에 어떤 그런 뭐 기업으로부터 또 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하니까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그냥 좀 담보 잡혀지듯이 그렇게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개 얘기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근래에 프로틴 광고 굉장히 많아져요. 동물성 프로틴 그죠? 근데 그게 이렇대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우유 급식을 안 하게 되니까 이게 젖소들의 젖이 막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안 따주면은 젖이라는 거는 줄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공해서 주로 이제 소비하는 게 프로틴이라고 해요. 근데 프로틴은 중요해요. 정말 몸이 이 근육을 만드는데 프로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생활에서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육류 프로틴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식품으로 보완해 준다 그러면 식물성을 먹어야지 이게 균형이 맞거든요. 근데 보충하는 것조차도 이게 동물성이면 동물은 뭐 해요? 항생제 맞아야 되고 사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료가 또 뭐 GMO 옥수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죠. 부작용이. 그래서 뭐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신부전 같은 그런 거죠. 왜 당뇨 합병증 때문에 신부전증이 생기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첫째는 나를 지키고 우리 몸이 자산이잖아요. 그죠? 뭐 그 대기업에 그 삼성 부회장이나 그런 분만 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 몸이 자산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또 내가 튼튼하면 하고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아이의 건강도 지키고 또 부모님의 건강도 지키고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드시면 아픈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면 그래도 덜 아프시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영양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 독소 유입을 막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소를 있는 우리 몸에 있는 건강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렇게 영양으로서 쌓여 있는 독소를 처리하고 첫 번째는 그죠? 내보내고 또 두 번째는 더 이상의 독소가 못 들어오게 막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유입될 수 있는 독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유입될 수 있는 독소는 먹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들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밖에서 바깥에 어떤 음식 아닌 다른 걸로도 들어오는 체외 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독소도 몇 가지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수년, 수십 년이 흐르면 몸속에 엄청난 양이 쌓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보통 얘기하는 독약이라고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 나머지 독소에 대한 부분은요, 유튜브에서 다큐 프라임 독소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정부에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뭘까요? 그죠? 이렇게 정부 예산 중에 의료비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생활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